네, 안녕하세요. 백세특강 양수진입니다. 김의신 박사님과 함께 100년 건강의 비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박사님 모셨습니다. 김의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대한민국 주요 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암과 여성암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위염이나 위궤양은 현대인에게 굉장히 흔한 질환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위염이나 위궤양을 방치할 경우에 이게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확실한 원인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위암은 주로 이제 그 파일로라라는 세균이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서 조직의 변화가 생겨 가지고 이제 암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염증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또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그 근심 걱정이 많아 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에게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산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알칼리성이 돼야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산이 많으면은 이제 부식을 시켜 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심지어 이제 궤양이라는 것까지 생기죠. 그리고 또 최근에 한국에서 젊은 분들에게서 이 제일로 나쁜 췌장암이 많이 생기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위 바로 밑에 췌장이 있는데 그 췌장관이 십이지장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이 위에서 내려오다가 거꾸로 그 췌장으로 들어가서 그 췌장에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췌장암까지 생기지 않나. 그게 제 생각이지만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고, 또 이제 이 산이 장까지 내려가서 우리 장에는 한 200조 가량의 균이 있습니다. 한 20대까지 종류의 균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한 반절은 유익한 균이고 나머지 반절은 아주 나쁜 균이에요. 이것들이 서로 이제 견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산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 유익한 좋은 균들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항생제를 남용하면 항생제도 그 좋은 균을 이렇게 많이 죽여요. 나쁜 균들은 굉장히 이런 산이나 무슨 항생제에 저항력이 강해 가지고 잘 안 죽어요. 근데 일단 이제 좋은 균이 죽게 되면은 그 균형이 깨져 버리니까 그 나쁜 균이 장에 있어야 할 균이 빠져나와 가지고 간으로 가요. 처음에 간. 그래서 간에 또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간암이 돼. 근데 그게 더 폐로 가요. 또 폐. 그래서 지금 이제 대개 암 환자들이 암으로 죽는 사람은 드물어요. 전부 다 폐염으로 죽지. 또 병원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 다 폐염으로 죽어요. 그 폐 왜 죽냐 하면은 그런 장에 있는 균이 폐로 옮길 때 변형을 계속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항생제가 없어요. 제약회사에서 만들라고를 안 해. 왜냐하면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2200년 전에 근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란 사람이 2000년 그 전에 모든 병은 장에서 생긴다. 그리고 또 모든 병은 음식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최근에 와서야 과학적으로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 이게 우리 병에 많은 것들이 이 장이 튼튼하지 못하면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누구든지. 이 위암은 그럼 특히 스트레스 관리도 그렇고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박사님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짠 음식,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은 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음식들이 당연히 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기지만은
그렇게 짜고 매운 거 먹고도 금방 물을 많이 마시면 이게 석해지잖아. 그러면 되는데 물을 안 마시거든. 물 섭취도 또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라는 것보다는 조금 적당히 먹고 물을 대신 많이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 제 주변에도 이제 암 환자분들 계신 걸 또 보면은 먹는 음식에 있어서 조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이 붉은 고기가 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육류 섭취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암 환자의 경우에는 육류 섭취를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 될까요? 각종 이제 고기에 그 단백질이 제일로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3대 영양소 중에 그 단백질이 뭐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의 그 성분이 아미노산인데 이게 마치 집에 벽돌 그 기둥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게 무너지면은 이게 뭐 살 수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암 이런 것이 생긴다든지 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제일로 그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보충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그 붉은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장암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 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고기는 장에서 흡수될 때 굉장히 천천히 흡수돼. 그래서 장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면은 그 장벽이 젊어서 그렇게 아주 말랑말랑한 사람은 몰라도 늙어가면서 전부 딱딱해지면 압력 때문에 그게 개실이라는 게 생겨요. 장벽에. 개실이 생기면 거기에 변이 들어가 가지고 염증을 일으켜. 이 변 안에 각종 균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팔립이라는 용종이라는 게 생겨요. 용종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지금은 그 고기를 먹으려면은 서양 사람들은 뭐 구라파나 저런 이런 데는 가면 저녁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러니까 막 계속 오래 씹고 떠들어대고 충분히 입에서 각종 효소가 다 나와가지고 그 고기를 분해시킬 때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고기가 무슨 암을 일으킨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이게 몸에 들어가서 알칼리성이 아니라 산성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담백한 맛이 없는 오리고기, 흑염소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근데 맛이 없으니까 그런 걸 먹으려면은 반드시 섬유질, 야채를 왕창 같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으려면은 반드시 오래 씹든지 아니면은 칼로 이 덩어리를 먹는 게 아니라 가루처럼 만들어 가지고 쉽게 흡수되게.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야채를 같이 먹어야 돼.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는 채소쌈을 가득 싸서 고기 한 점 넣어가지고 꼭꼭 씹어서 오래 먹는 그런 식습관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위암과 함께 유방암, 자궁암 같은 여성암 발병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에게 많이 발병을 하고 있는데요. 갱년기 이후 여자들에게 이런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많이 발병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이 전 세계적으로 여성암은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여성들에게서 여성 호르몬이 제대로 써먹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해. 특히 그 뇌의 기능, 세포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고 뼈 기능에도 중요한데 또 반면에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세포를
분화시키고 증식시켜요. 이게 요새 여자들이 결혼도 않지, 또 결혼을 해도 애도 안 낳지, 또 애를 낳아도 모유를 안 먹이지. 이러면은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써먹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자궁암뿐만 아니라 뭐 난소암 또 유방암 이 셋은 다 거의 70%가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어요. 폐경기가 너무 늦게 생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난소에서 난자의 활동이 계속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 난소암 뭐 이런 것이 많이 생겨요. 여성암들이. 또 뇌의 침해도 여자가 10배나 더 많아. 이런 게 다 그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래.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뭐 임신, 출산, 육아 이런 자연적인 것들이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런 병들을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갱년기 여성들이요, 이 호르몬 치료를 좀 받기도 해요. 최대한 이 갱년기 시기를 좀 늦추고 싶기도 하고 갱년기 증상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유방암에 또 발병하는 발병률도 높아진다고 하던데 호르몬 치료가 정말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여자들은 30 넘어가지고 자궁이 있는 사람 드물어. 자궁은 애 낳는 거 이외에는 아무 쓸모 없어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애 한둘 낳으면은 그냥 자궁을 다 띄어버린다, 없애버린다고. 자궁을 적출하는 네, 건가요? 자궁을 전혀 그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해도 자궁암이 안 생기지. 자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여자분들은 자궁이 없으면 여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 그건 생각의 잘못이라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궁이 있으니까 이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자궁암을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궁암은 진단이 쉬워요. 되게 출혈을 하니까. 그리고 자궁을 떼어내면 그만이야. 초기 진단해서.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 에스트로겐이 뇌나 뼈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 폐경이 돼도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을 되게 권해요. 그렇군요. 전문가들. 근데 대신에 에스트로겐만을 쓰지 말고 그 약간 견제를 하는 프로제스테론 약을 같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약이 있어요. 아주 적은 양으로. 그걸 쓰는 걸 다 권해요. 그러면 이 갱년기 호르몬 그러면 이 치료가 암도 훨씬 덜 생기고 대신에 뇌 건강, 뼈 건강이 훨씬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폐경기가 돼도 전혀 증세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증세가 심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 약이 필요. 전혀 증세가 없는데 뭐 약을 줄 필요는 없지. 또 많은 분들이요, 건강 챙기시려고 건강기능식품 굉장히 많이 섭취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 섭취하시는 거는 암 발병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암 발병하고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이걸 지나치게 쓰면 안 돼. 지나치게. 그래서 이제 요새는 식품공학자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요새 많이 좋은 기능식품이 나와가지고 제가 있는 서울대학에서도 그 임상 실험을 하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감태가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은 거북이는 200년에서 1000년을 산다고. 1000년 사는 거북이를 조사해 보니까 1000년 사는 동안에 병이 없어. 왜 병이 없나 보니까 이 감태만 먹고 살아. 그런데 감태는 저 바다 밑에가 있대요. 바다 밑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100년 전부터 이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과자 같은 데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비싸지. 그러니까 귀하니까. 근데 그 성분을 조사해 보면 폴리페놀 뭐 또 각종 플라비노이드 이런 그 항염증, 이게 염증이 안 생기도록 하는 성분이 있어. 또 암에 안 걸리도록.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지. 우리 서울대학에서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치매에도 굉장히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그 좋다고 해도 그것만 먹는다?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이야. 그걸 보조식품으로 일반 식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이제 환자들이 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에 좋은 달걀, 이 달걀은 이제 동물성인데 달걀이 프로테인이야. 그걸 감태가 없으면 김에 싸서 먹으면 돼. 그냥 먹으려면 맛도 없고 먹기가 지겨우니까 이 잘라가지고 이 소금에 약간 그 요새 김이 다 절여져 있으니까 그걸로 싸서 먹으면 먹기도 좋아. 달걀, 그 다음에 두부, 또 감자, 이 세 가지를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충분히 흰자질, 단백질을 섭취하니까 좋고, 지금 이 활성산소가 제일로 문제인데, 활성산소라는 건 산소 O2가 깨져가지고 O로 남아 있으면 그게 불안정한 거야.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수소라는 게 필요해. 수소. 그러면 H2O가 붙어가지고 물이 되는데, 이 수소가 주로 그 각종 베리라는 각종 뭐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블랙베리 이런 데 많은데, 그것도 폴란드의 그 베리가 가장 성분이 많다 해서 그걸 수입해다가 거기다가 또 그 푸코이단이라는 것은 미역 다시마에서 나온 성분이야. 그걸 합쳐가지고, 이게 합쳐도 우리가 건강식품들을 엄청나게 먹어야 겨우 장에서 아주 그 적은 양이 흡수된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회사에서는 그것을 흡수를 잘 시키기 위해서 네노 파티클이라고 네노 입자로 만들어. 작은 입자로 만드니까 이 흡수가 잘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그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누구한테나 권해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 이제 늙어가는 노화 현상 자체도 이 활성산소로 되는 거예요. 병도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식품을 꾸준하게 보조제로 쓰면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이 일러주신 이런 식품들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벌써 건강해진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요. 건강한 삶 꾸리시는 데 좀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 주요 암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위암도 알아보고요. 여성암도 알아보고요. 이런 암들 피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짚어봤는데요. 박사님, 암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활 습관 짚어주시죠. 뭐 암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만성병을 늘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근본 원인을 아직도 잘 모르니까 완치라든지 근본 치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걸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약, 식품 또는 무슨 이 치료 방법을 가지고 완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쓸데없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그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로서 그건 좋지 않고, 우리가 그러나 관리는 할 수 있지. 우리가 어쨌든 120년 이상은 못 살게 디자인이 딱 돼 있는데, 그때까지 그래도 고통 없이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생활로서 이게 그 관리는 할 수 있는데, 이 관리를 역시 전문가한테 맡기면서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환자나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잘 먹고 마시고, 근데 잘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적당히,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되게, 그러니까 이제 영양식, 환자는 영양식,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건강식, 이걸 절제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운동, 그러니까 걷기 운동, 아니면 조금 그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무슨 이렇게 운동을 한 다음에 특히 이제 저녁 먹고 나서 그렇게 1시간 정도 걷든지, 뭐 아령을 가지고 아니면 줄넘기 뭐 이렇게 해서도 약간 땀나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은 우리 몸은 반드시 쉬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잠을 잘 자게 돼 있어요. 이 제가 본 한국 환자들의 또 큰 문제는 잠을 못 자. 참. 대부분 잠을 못 자는 그 원인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조금 피곤하면은 우리 몸은 반드시 쉬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잠을 푹 자면은,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지만 먹고 마시는 것은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장이 흡수를 제대로 안 해. 또 반면에 나쁜 음식이라도 그 아주 감사하게 즐겁고 기쁘게 먹으면은 장이 좋은 것만 흡수한다고. 그 우리 몸이 그렇게 정교하고 묘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마음을 편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모든 만성병을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것.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암과 관련된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김의신 박사님과 함께 암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내용 전해주신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세 특강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